8일밖에 안 남은 선거 막판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 또 상대방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들이 발휘될까 궁금한데요.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유심히 본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적진인 호남 유세에 이번 선거운동 기간 들어서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해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광주 시민으로 살은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광주 시민으로 살면서 광주시의 아픔, 호남의 아픔을 몸소 체험했고 또 광주 검사하면서 내 깡패들은 많이 잡았어요. 제가 쭉 광주 분들한테 살면서 내 영산강 뱃노래라는 노래를 그 당시에 많이 불렀어요. 저 강 건너 님 계신 곳 언제나 가보리 영산강이. 네, 홍준표 후보 호남까지 달려가서 노래로 구애 작전까지 펼쳐준데요. 이현수 기자,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호남 지역이라 그 전에 했던 서울 지역이나 대구 서문시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반응만큼은 나오지 않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검사 시절 했던 과거 인연, 그리고 깡패들을 많이 잡아 넣었다, 예전 인연들과 공약들을 상당수 발표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현수 기자,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의 유세 목소리 들어보고 우리 아까 거두절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홍 후보가 정말 호남에서 표를 구애하러 간 것인가 약간 의심이 드는 건, 자, 90% 누구한테 주던 간에 상관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10%만 주십시오. 이런 선거 유세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호남 지역에 가서 저를 몰아주십시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어차피 꿈에 가까운 이야기라면 나에게 10%만 달라라고 하면서 나머지 90%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호남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모두 다 가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해줘야 되고 나는 호남에서 10%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현실적인 유세를 했습니다. 자, 그 때문일까요? 이현수 기자, 홍준표 후보가 지난 주말에 SNS에 올린 네. 글이 좀 재밌었는데 고스톱의 비유를 했어요. 자기는 홍단으로 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승리 전략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 뒤에 화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SNS 상에 올린 글을 저희가 이미지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고요. 각각의 안철수 후보를 보면 이제 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피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홍단이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노린 SNS 글 내용은 사실상 절묘한 수료, 마지막 묘수를 통해서 내가 승리를 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광을 2개 갖고 있지만 1개가 이제 더 필요하니까 날 수 없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피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없고, 마지막에 역습으로, 기습적으로 내가 홍단으로 이 승리를 이루겠다라면서 좀 이렇게 약간 유머, 위트 섞인 절묘한 비유로 본인이 대역전극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 대역전극, 그 피를 모으는 사람, 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대신에 홍단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저 홍단 전략 속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는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언급해서 이게 박근혜 마케팅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서울 유세장을 찾은 홍준표 후보의 발언 또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결집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 당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보내주지 않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표심을 아주 자극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꺼내든 이유.
뭐 어제 이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언급한 건 그 코엑스에서 있었던 뭐 일명 서울대첩 2탄으로 불리는 서울 유세였습니다. 사실 지난번 앞서 서울역에서 가졌던 서울대첩 1탄에서도 태극기 지지층,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 지지층까지 끌어안는 그 퍼포먼스를 벌였었는데요. 이번 서울대첩 역시 특히 대선 후보를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함께 지지 선언을 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까지 함께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지지층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보수를 결집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동시에 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라고 성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규 기자, 네. 다른 정당이나 다른 캠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있었나요? 네, 우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반응부터 보시겠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는요.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고 차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옥바라지 하는 게 제격 아니겠냐라고 밝혔고요. 또 홍 후보의 마음속에는 파면되고 구속 재판받는 박 전 대통령뿐인가 보다라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유승민 후보 측도 똑같은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똑같이 홍준표 후보를 저격을 했는데요. 대구광역시 김광석 거리 인사 후에 기자들에게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몸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기나 하겠나라는 반응을 내비치면서 이것도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던졌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언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 이것도 원조 논란이 또 빚어졌다. 그렇죠. 홍 후보가 처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격에 나선 후보가 있다는데 누굽니까? 뭐 시기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먼저 꺼낸 게 아닌 건 맞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유세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원진 후보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거의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단식을 딱 선언하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몸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 홍준표 후보, 조원진 후보 다 주장을 하는데 최석호 기자, 여기서 팩트를 꼭 짚어봐야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황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몸무게 변화가 없다. 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밥을 곡기를 끊고 하지는 않는다. 밥 잘 먹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몸무게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또 하나의 가짜뉴스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런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다른 당에서는 뭐 논평을 내느냐 마느냐 많이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은 아니고 약간 팩트체크 자료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법무부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사도 잘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수치가 다 정상이다. 사실상 그 건강 이상설은 거짓이다라는 자료를 따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어떤 언론 보도나 또 친박계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또 하는 얘기도 있어요. 뭐 식사를 하기가 조원진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과도 비슷한데요. 식사를 일부러 안 한다가 아니라 식사를 하기가 좀 힘든 건강 상태가 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체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식사에 어려워하고 그 생활이 낯설어하고 한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들어본 관계자들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과 무죄를 입증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식이나 그런 건 할 리가 없고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영 전 이사장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했었는데요. 박근영 전 이사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예,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이런 건강 이상설, 대선도 대선인데, 이게 내일이죠, 내일.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노리고 염두에 두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 공판 준비 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 모습을 비출지는, 비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것도 이제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되지 않나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준비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또 그리고 내일 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 변호인단으로서 이 이상철 사법연수원 14기 그리고 수석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좀 더 이런 재판을 좀 더 미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